자, 끝으로 이 공공외교의 중요성과 그리고 문화 교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일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공공외교 대국민 인식조사라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우선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이 공공외교의 중요성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약 69%가 공공외교의 정책의 기대 효과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약 44%에 이르는 등 이 공공외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외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은 곧 이 공공외교가 그만큼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 공공외교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개 국가의 공공외교 사례를 통해 다른 나라들은 어떤 내용의 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공공외교입니다. 앞서 공공외교의 역사를 설명할 때 언급했었는데요. 미국은 현대적 개념의 공공외교가 처음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공공외교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2001년 9.11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이 반미주의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으로서 이 공공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또한 이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미국의 우호적인 여론의 형성과 그리고 자유주의, 인권, 민주주의 등 이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는 프로그램으로 풀브라이트 그리고 국제 지도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기존에 있었던 군국주의 이미지를 벗는 것과 그리고 1970년대 이후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이 경제동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경제력에 버금가는 문화적 위상과 이 매력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외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일본의 3대 외교 기축 중 하나로 문화외교를 채택하였고요. 구체적으로는 재팬핸즈라든가 국제교류기금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을 시행한 이후 그 경제 성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는데요. 중국은 이러한 경제 발전에 따른 중국 위험론에 대응하여 책임 대국론 그리고 평화 부상론 등을 발표하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주요 대외 전략으로서 공공외교를 채택한 바 있고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공자 아카데미와 공자 학원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이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문화외교에 눈을 뜬 나라이자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2010년 전략방향위원회 그리고 2011년 인스티튜트 프랑스를 통해 통합적인 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있고요. 특히 프랑스어의 보급을 중요한 외교 목표로 삼아 알리앙스 프랑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들 주요 국가들 외에도 독일이라든가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도 이 공공외교를 크게 중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의 중요한 부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은 우선 2010년을 공공외교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공공외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공공외교를 정무외교, 경제외교와 함께 대한민국 외교의 중요한 축으로 격상시킴으로써 그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78개 재외 공관을 통해
현지의 관습, 문화,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한 쌍방향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한국어와 한국 문화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세종학당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한류는 한국 공공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한국은 이 물리적인 국가 규모의 측면에서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과 어깨를 견주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공공외교를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은 문화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한국 공공외교의 현재 모습은 어떤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한 짧은 영상을 한 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s the world adapts to the new normal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the methods of diplomacy have also been evolving. With the prolonged social distancing measures, communicating and emphasizing beyond borders through diplomacy have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It is astounding to see the world create new opportunities amidst the many challenges it faces in its fight against the COVID-19 crisis. Let's take a look into the diplomatic scene. Unlike the reception in 2020, which was held online due to COVID-19, the National Foundation Day reception in 2021 was held in person, but with fewer guests and utilizing the French Health Pass. This kind of event is a good opportunity because we can introduce people to Korean culture and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personally experience it. All these people are here because they are here to play the games featured in the Korean series Squid Game. These games are traditional Korean games that are designed so that the players grow closer and develop friendships, rather than putting their focus on victory. I got it! At this event, the players came to understand parts of Korean culture that they were curious about when they saw them in Korean dramas. In 2020, due to the COVID-19 lockdown, many embassies in Finland held their National Foundation Day receptions, which is their biggest annual event, online. The Korean Culture Center in Argentina held the 12th Latin America K-pop competition, and a whopping 221 teams from 14 Latin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Argentina, Brazil, and Mexico, took part. 2021 marks the 25th year since Korea joined the OECD. But when I'm introducing a Korean movie, most audiences are saying, "Oh, this is a movie from Korea." I think Korea is one of the very first Asian countries clearly identified. 2021년 김치 페스티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o celebrate the first Kimchi Day, the Korea Kimchi Festival was held at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os Angeles. Beyond just eating kimchi, making and sharing kimchi together is an important part of Korean culture. Honestly, I feel like kimchi has its own unique taste. Love spicy food, so this is really, really good. Absolutely good. In celebration of National Liberation Day in 2021, the remains of General Hong Bum-do, who gave his life in the fight for independence and who was buried in Kazakhstan, were returned to Korea.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승! The return of his remains is a result of the long diplomatic efforts made to build a strong relationship with Kazakhstan and persuading the ethnic Korean community to cooperate in these efforts. This event was held to celebrate the transfer of the Tongiljeong Pavilion to the Garden of the Korean Embassy in Germany. This event provided the German people with a chance to reflect upon the meaning of peace once again.
In May 2020, 11 UNESCO member states launched a group of Friends for Solidarity and Inclusion throug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led by the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jointly respond to the deepened hatred and discrimination arising from the COVID-19 pandemic. Korea spread a message of global unity and inclusion in response to COVID-19 and worked to protect democracy, peace, and universal human values. With its diverse and innovative content, Korea's public diplomacy is strengthening the ties,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people worldwide. And it will continue to evolve. 자, 영상에서처럼 한국의 다양한 문화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세계적인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문화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처럼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은 모두 공공외교를 중시하고 있으며 또 공공외교를 통해 자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은 공공외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교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일방향적이지 않습니다. 이 교류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쌍방향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좁은 의미로서의 문화교류가 예술 상품, 공연, 전통공예품 같은 작품의 교환이라고 한다면 이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교류는 다양한 행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와 가치, 규범들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화교류는 왜 중요할까요? 우선 문화교류는 이질적인 문화 간의 접촉과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서로 다른 문화의 접촉과 전파는 주로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혹은 군사적인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현대적 개념의 문화교류는 다양한 문화 간의 기본적인 평등성과 상호성을 인정하고 또 국제사회의 평화적, 안정적인 발전과 국제적 문화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문화교류가 평등성과 상호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교류에는 상하 위계 질서가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측면에서 문화 외교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고도로 세계화된 현대사회에서 자기만의 문화를 고수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 시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다른 문화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 문화교류는 인류의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둘째, 문화교류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높여줍니다. 공공외교의 정의를 보면 공공외교는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그리고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공외교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소통한다는 것은 공공외교가 일방향적인 전달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통은 상호 양방향적인 것이지 단방향적인 것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 사람들도 저마다의 문화와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문화의 교류가 가능해지고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문화교류는 이러한 상호 이해의 증진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세 번째로 문화교류는
한 나라의 사회 발전과 그리고 국가 간 교류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또한 문화 교류는 이 국가의 정치 및 경제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가 되기 때문에 문화 교류는 국가 간 정치적 유대를 위한 중요한 채널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이와 같은 문화 교류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공공애교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었던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살펴보는 것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문화교류 사건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이 한중 문화교류의 의미를 확인하고 양국 관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양국 간 문화교류는 이 동북아 영내 문화 발전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양국 간 문화교류에 대한 고찰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자, 문화의 의미는 크게 좁은 의미로서의 문화와 그리고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좁은 의미의 문화란 이 문학이나 예술 분야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하고 넓은 의미로서의 문화는 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이 생활 양식을 의미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행동 양식과 사고 방식 등을 가리킵니다. 자, 소프트 파워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으로서 일종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도록 만드는 능력이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 활동입니다. 또한 문화외교란 정부 기구 혹은 정부 기구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다른 나라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예술, 지식, 정보, 언어, 제도 등을 수단으로 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자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등 이런 소프트 파워를 높이기 위한 활동입니다. 현대적 개념의 문화교류는 다양한 문화 간의 기본적 평등성과 상호성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적, 안정적인 발전과 그리고 국제적 문화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각종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이 문화와 그리고 공공외교, 문화외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1주차 수업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